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캐프뉴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A 인근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져 마음이 무거웠던 설 명절 주말이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 친지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인 희생자는 없어 다행이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참극에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중국계 주민들이 주로 가는 몬트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총격범은 72세 남성으로 베트남계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총격범은 어제 토렌스에서 자살했습니다. 총격범 트렌은 알함브라의 중국계 댄스 교습소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르다 총기를 뺏겨 실패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LA 시의회를 강타한 인종 비하 발언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케빈 델리언 시의원에 대해 지역구인 14지구 유권자 절반이 시의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용 가스 요금이 치솟자 가스 컴퍼니가 저소득 가정에 $100씩 가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편물 절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던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우편 배달부를 위협해 우편 함 열쇠와 우편물을 강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학습자가 7번째로 많은 언어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회가 오는 27일 인종 혐오 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LA 인근 몬트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오늘 치료 중 숨져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총격범은 72세 후 켄 트렌으로 어제 토렌스에서 경찰과 대치 중 총격 자살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몽트리 파크 스타댄스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는 몽트리 파크 총격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현장에서 숨진 10명에 더해 1명이 추가돼 이번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는 11명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들 중 3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혀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장에서 숨진 10명이 남성 5명, 여성 5명이라고 밝히고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오늘 여성 사망자 2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된 2명은 65세 마이너 한과 63세 라이란 리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해미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 내 아파트에 사는 72세 후켄 트렌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렌은 지난 21일 밤 10시 22분 몽트리 파크 갈비 애비뉴에 있는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트렌이 벤 차량이 발견된 것은 어제 낮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트렌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다 차 안에서 총격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전날 밤 설 행사가 열린 장소 인근에서 발생해 더 큰 참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연방정부 기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총격범 후 켄트레는 몬트레이팍 스타 댄스 교습소에서 10명을 살해한 직후 알함브라의 한 중국계 댄스 교습소에 침입해 2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주민 2명이 트렌과 몸싸움을 벌여 총기를 빼앗아 추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난사범 후 켄트레는 몬트레이 파크 스타댄스 스튜디오에서 10명을 무차별 살해한 후 아람브라에서 2차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뻔했던 2차 범행은 당시 주민 2명이 몸싸움 끝에 트렌에게서 총기를 빼앗아 추가 비극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첫 범행으로 10명이 숨진 상황에서 트렌은 아람브라의 또 다른 댄스 스튜디오인 라일라이 댄스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용량 탄창이 달린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일라이 댄스 스튜디오에서 트렌은 남성 2명과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트렌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기를 빼앗았고 트렌은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어제 사건 브리핑에서 총기를 빼앗은 이 두 사람을 영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루나 국장은 그들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었으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렌은 몬트레이 팍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12분 만에 아람브라에 나타난 것이어서 아람브라 라일라이 댄스 스튜디오에 있던 주민들은 몬트레이 팍 스타 댄스 스튜디오의 참극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 해밋 지역 더 레이크스 시니어 커뮤니티에 소재한 트렌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트렌이 이 같은 참극을 벌인 범행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인종비하 발언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14지구 케빈 델리언 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LA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14지구 유권자 절반 이상이 케빈 델리언 시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리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종 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케빈 드리언 시의원에 대한 소환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빈 드리언의 시의원의 지역구인 14지구 유권자 절반 이상이 시의원직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14지구 유권자 51%가 케빈 드리언의 시의원이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유권자의 64%가 케빈 드리온 시의원의 사임을 원했고 라티노 유권자의 43%가 시의원의 사임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조사에서 케빈 드리온 시의원이 리콜을 원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드리온 시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LA타임스는 케빈 드리온 시의원은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한때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케빈 드리온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를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케빈 드리온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종 비하 발언을 한 녹취로 공개돼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으나 시의원직 사퇴를 거부하여 버티고 있어 시의회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플뉴스 전명이었습니다. 네, 가스 요금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요금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배나 더 많은 요금을 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스 컴퍼니가 가스 요금 인상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스 컴퍼니는 신청자에 한해 저소득 가구에 $100씩 가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애슐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집집마다 가스 요금이 최대 5배까지 올라 주민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가스 컴퍼니의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주정부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가스 요금 인상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며 가격 인상으로 회사 측이 추가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스 컴퍼니 측은 갑작스러운 가스 요금 인상으로 저소득 가정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가정당 최대 $100씩 가스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컴퍼니는 이를 위해 $1,000,000 가스 지원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상승한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오는 4월 1일까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올 상반기까지 가스 요금 미납 주민들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 컴퍼니가 지급하는 가구당 $100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소비자가 직접 관련 비영리 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애슐리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분들이 한국어로 신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웹사이트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직접 대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타운의 KYCC에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연말 연시 기간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편물 절도범들 때문입니다. 연방우정국 수사팀이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우편함 열쇠와 우편물을 강탈한 강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절도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 배달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연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USPS 소속 우편 배달부 2명을 상대로 우편물과 우편한 열쇠를 강탈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니콜라스 그린으로 우편 배달부 2명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던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레노 밸리와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우편 배달부 5명이 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당해 우편물과 우편한 열쇠를 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총기를 꺼내들고 우체부를 위협하기도 했고 협박 메시지를 담는 노트를 써서 꺼내며 우편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정국 수사관들은 체포된 그린의 자택은 수수의 우편함 열쇠들과 훔친 우편물, 체크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우편 배달분들은 상대로 그린과 같은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들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캐플런 뉴스 잘 알겠습니다. 네, 제리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는데 메일이 자꾸 없어지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의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방치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앞문, 대문, 게이트가 스크루드라이버를 넣어서 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자꾸 메일이 없어지면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우체국에다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스페셜한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요 화면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메일이 자꾸 없어지고 계시면 이 친구들한테 리포트를 하면은 그 메일박스 키서부터 그 인터콤 키까지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이 없어지는 상황이면은 꼭 USPS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소식은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한류 인기를 타고 한국어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학습 온라인 앱에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7번째로 학습자가 많은 언어로 꼽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가 외국어 학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학습 앱인 듀오링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어는 듀오링고 앱에서 학습자가 7번째로 많은 언어로 꼽혔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는 특히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필리핀과 브루나이 등 4개국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외국어에 올랐습니다. 중국어는 자체 인구 덕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임에도 국가 이미지 하락 등의 여파로 앱이 외국어 학습 순위에선 한국의 뒤를 이은 8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어는 아시아 언어 중에선 일본어에 이어
많이 학습된 언어 2위에 올라 일본어를 근소한 차이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늘어 대학교 외국어 강의 중 한국어 강의 수강자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CNN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언어 학습 시장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양분해 왔으나 한류 열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류 인기에 더해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한국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여러 국가가 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언어 특성상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꼽히는데도 한국어의 인기 상승은 놀라울 정도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회가 오는 27일 한인회관에서 인종 혐오나 괴롭힘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Bystander Intervention Training Seminar를 개최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회가 오는 27일 한인회관에서 증오범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증오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물론 타인이 증오범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3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LA 한인회와 아시안 정의진흥연대, 한미연합회 등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에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종 혐오와 괴롭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를 목격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맞닥뜨린 경우 안전하게 상황에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피해를 당해도 즉각 대응이 어렵고 사후 신고 및 조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시니어들은 현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 대처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점심 식사와 호루라기 등 증오범죄 관련 비상 물품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한인회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 행사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오셔서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로부터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새벽과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 월요일 캐플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